네, 9시입니다. 아태민경제TV 4월 17일 월요일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그 다음에 우리 연구님, 어바니튬의 염호개발 언제쯤 할까요? 글쎄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참 마음이 급하죠. 당장 공복감 얻듯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네, 상대도 있고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명 변경하고 또 전웅 대표가 아주 워크홀릭입니다. 일을 아주 추진력도 좋기 때문에 네, 조만간 뭐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일하는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은요, 코스닥은 양시장 거의 보합권에 출발하는데 아침에 좀 눈에 2차 전지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후성, 네, 후성은 지금 후성은 9% 하락 출발이군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엔캠 뭐 이런 제가 예측해드렸듯이 전에 액하는 회사들 강세고요.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이군요. 에코프로, BM, LNF 이런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들 이런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플러스고요. 에코프로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에코프로, BM이나 LNF처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유가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코스모 신소재처럼 양극 활물질 업체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쪼들리는 업체들은 좀 기가 죽나요? 오늘 좀 약하네요. 표스코, 퓨처엠, 네, 양극 활물질. 네, 종목별로 좀 혼조권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는 좀 어떤가요? 엔터는 오늘도 네, 파이브 오늘도 상승세고요. JYP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지 않았냐? 쪽입니다. 다음에 오늘 YG가 고개를 뜨네요. YG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말씀은 계속 많이 드리고 있고요. 소부장 어떤가요? 소부장. 오늘은 좀 그 시기 하네요. IT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도 있고요.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꼭 몇 분 정도만 들어보십시오. 게임주들은 오늘 고만 합니다.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도 오늘 뭐 셀트리온 삼형제, 박셀 바이오가 지난주에 뭐 항암제 한번 사용하는 거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약이 없는 환자도 가망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한번 써봐라 그런 거라서 막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지노믹 트리가 요게 이제는 좀 더 완전히 지금 의료보험에 등재된 건 아닌데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 리포트가 나와서 지노믹 트리는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중에 제가 항상 한 요 정도만 관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한양은 빼고요. 유한양은 빼고 오스코텍, 알테오제, 레고캠 바이오, 지노믹 트리 정도인데 지노믹 트리는 시간이 갈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중에는 관심을 좀 둘만한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좀 유리한 일이 전개될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전에 확 꽃이 필 수도 있겠고 올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도 고만고만 하고요. 자동차 어떤가요? 자동차도 고만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요. 코스모 신소재 플러스 났군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일단 양극재 업체들, 양극 활물질 업체들이 눈에 띄는 버서고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양극 활물질 업체들이 두고 내밀고요. LG화학은 조금 주춤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요. 네. 엔캠 같이 전에 액 회사들.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락 종목 수를 볼까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분위기가 좀 편히 저급합니다만 시장이 좀 간을 보는 느낌이네요. 오늘 지금 상승 종목이 600개, 하락 종목이 800개 정도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많게 출발하면서 탐색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상.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 분석했던 대로 첨보,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지금의 재료의 진료 볼 때 첨보, 후성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TCC 스틸 강세인데요. 이건 제가 장중에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TCC 스틸이 아침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전에 굉장히 뼈아픈 종목인데요. TCC 스틸, 네, 장중 핫 종목으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TCC 스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뼈아픈지 주말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애청자님께 질문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002710 002710이죠. 002710 이렇게 치시면 제 카페 리포트 나옵니다. 처음으로 제가 썼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 3월 초에 이 TCC 스틸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말씀 전달하는 분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TCC들이 이제 상신 EDP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올 하반기부터 캔을 공급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TCC들 알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캔, 자 우리가 그 원통형 배터리 하면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우리가 코카콜라 알루미늄 캔처럼 껍데기 캔인데 이 캔인데 이게 니켈도 공강판이거든요. 이거를 국내 유일하게 독점 공급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가는 게 상신 EDP 캔 만드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뭐 LG 쪽에서도 이런 캔 만드는 회사 있으면 물론 여기서도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니켈 배터리의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사가는 회사 유일하게 생산한 니켈 도공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였더라고요. 이걸 제가 알았으면 또 우리 애청자님한테 제가 강력 추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또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진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재료는 네, 석도 원판이나 냉연 코일 이런 거는 포스코홀딩스 공급받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네, 중에 니켈도 공장판 요게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대규모 정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도공강판 이런 건 뭐 우리가 콜라캔이라든지 보온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니켈 도공강판이 원통형 요걸 2차 전지 2009년부터 케이스 납품 계약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원통형 배터리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4680이니까 요게 지름이 4.6cm겠죠. 길이가 8cm짜리 이런 그냥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배터리는 다 1차 전지 원통형 전지고 이건 2차 전지로서 그래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양산 돌입한다 하는데 중국의 CATL은 올해 안에 양산한다, 올 하반기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 SDI도 내년 초부터 테슬라향 4680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680 생산하면 당연히 여기 껍데기가 필요하겠죠. 캔이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정설 투자를 지금 20만 톤으로 확대하고 있다. 네, 지금 1100억을 투자해서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아마 2025년까지는 유일하죠. 독점적 위치가 유지되지 않겠냐 하는 게 시장 전망이거든요.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지네. 그래서 제가 참 반성하기를 이때 알았는데 제가 좀 더 바진을 떨어서 해서 우리 애청자님께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온팡지게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항상 막 반성이 끝이 없네. 뼈저리게 반성. 조금만 더 내가 부진을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쌌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향성은 좋은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뭐 올랐다고 해서 뭐 금방 꺾이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조금 가격대는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반성합니다. 맨날 반성하고 좀 더 해볼 걸 하는데요. 되게 뼈 아프네요. 자, TCC 스트린 그런 회사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수소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소부장, 오늘은 소부장이 영 힘이 없네요. 전부 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IT도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IT 부품사들 상황을 보면요. 한 1년째 전년 동기 대비는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대신에 전달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나는 수준. 그런데 지금 2, 4분기에 대해서는 다들 애매한, 그래서 회복이 좀 더 더디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분기를 저점으로부터 2분기부터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소재라는 이쪽을 앞으로 회복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자하기는 좀 이러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고요. 게임주들 오늘 소폭 불렀습니다. 엔터 달력이 좋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블랙핑크가 최근에 일본에서 공연했거든요. 와, 세상에 줄을 그렇게 줄을 서네요. 일본의 또 엔터 좋아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블랙핑크의 공연을 보려고 줄을 수백 미터를 서 있더라고요. 비 내리는데도. YG 하이브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하이브 싹 끌고 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펀드처럼 그런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참 짧은 시간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변화를 줘야 되니까 참 우리가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 대표가 매매하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는 내 마음과 싸움인데 마음이 쫓기면 점점 결과가 안 좋아지고요. 지식이 있더라도 그 매매하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내 마음과 싸움하는 과정인데 단기간에 수익을 여러분 내려고 자꾸 하시면요. 더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요. 제가 루닛도 지난번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 카페 주말에 루닛도 한번 제가 장중 설명드릴게요. 루닛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알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또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번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참 뭐랄까 루닛이 그 주가를 떠나서 참 우리나라 민족이 참 뭐랄까 굉장히 리스크를 감내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민족이구나 또 느낍니다. 아주 루닛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오늘 조선주들 조금 플러스고요. 포스코 철강주들 오늘 좀 플러스네요. 방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건데 어려워지더라도 2차전지 엔터 방산 이쪽은 호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쪽 중심으로 하십시오 했는데요. 방산주도 강세군요. 네, 오늘 2차 전지는 정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입니다. 좀 양극 활물질, 오늘은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전해액 관련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첨보, 후성이 오늘 좀 분위기를 하는 바람, 최근에 올랐던 음극재 주식들도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송배전기기, 전력기기 만드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주식들이 요즘 실적이 좋습니다. 바이오주는 오스코텍, 지노믹, 트리 이런 쪽 고개줄 있고요. 자동차는 오늘 힘을 못 쓰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6분인데요. 수급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네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 1,500억 아침에 제법 야무지게 파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막 고만고만한데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습니다. 1,500억.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아침에 매도가 좀 나옵니다. 752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0.4%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순매도 출발을 보이고 있군요. 그 다음에 지금 등락 종목 수는요, 코스피가 상승이 375, 하락이 473, 한 100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코스닥은요, 지금 상승이 496, 오늘은 네, 하락이 985, 하락 종목이 오늘 좀 많네요. 월요일마다 이런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하락이 1200개였는데요. 오늘 또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속에서는 오늘은 엔터 돋보이고요. 그 다음 방산이 오늘 돋보입니다. 호텔마루는 엔터 방산이 좀 돋보이고, 아유, 윤영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영님 우리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는 거 다 제가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혹시 처음으로 저한테 슈퍼챗이나 또 통장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은요, 저한테 꼭 ha68 하나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닉네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함,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보답할 일이 생기면 제가 연락해 드려야 되니까요. 보답할 일이 생기면 제가 보답을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68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고달픈데요. 제 노력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막 도움이 됐다 하실 때 참 그때 피곤함을 잊습니다. 제가 참. 어제도 새벽까지 했지만 사실 새벽까지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 하면 제가 피곤함을 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주식을 뭐 사라 팔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조언도 제가 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업종을 구분 없이 여러분께 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참모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뭘 하는 회사고 이런 걸 아시게 되면 이 산업이 어떻고 아시게 되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제가 조금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종목 하나 해볼까요? 자, 질문을 여러분들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네, 루닛. 장중 핫 종목입니다. 루닛이란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종목이고 또 이거 살펴보시더라도 와 이게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하시는데요. 328 130입니다. 제가 주말에 루닛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안 해드리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루닛은 뭐하냐 한마디로 그냥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AI를 활용해서 의료암과 관련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큰 편이죠. 그 핵심은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인데요. 뭐냐?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는 뭐냐? 루닛 인사이트는 우리 그 의사들 눈을 대신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들이 암을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암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암입니다. 뭐 세포의 이름이 암이라고 문표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이렇게 생긴 걸 암이라고 하자. 근데 다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생긴 걸 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허가받은 게 폐암과 유방암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AI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를 우리 바둑 기보를 외우듯이 딱 해가지고 의학에서 암 발병 부위 이렇게 생긴 게 암같이 생겼네요. 참고하세요. 임상 의사한테 요거 좀 암같이 생겼는데 요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안 보세요. 요렇게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루닛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대신해 주는 꼴이죠. 그래서 캐펙스 모델은 장비 제조회사에다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고요. 오펙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장당, 영상 분석할 때마다 장당 얼마씩 받는 구독 모델입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좀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지금 폐암하고 유방암인데 특히 유방암은요 여성분들의 가슴이 참 유선 조직이 아주 촘촘합니다. 판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럽에서는요 반드시 이인이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면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여성분들 유방암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판별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암이란 게 내 암세포라고 세포가 명패를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들 눈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고 루닛스코프는 뭐냐? 이게 참 여러분들은 뭐 힘든 얘기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루닛스코프는 뭐냐? 네, 암 조직 슬라이드의 면역 항체 형질과 PD-L1 발현 여부, 뭔 말인지, 그죠? 설명해 드리면요.
자, 오랜만에 제가 바이오 얘기를 해드리는데, PDL1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면역항암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건데, 자, 암세포에는요,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T세포에는요, PD1이라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가 둘이가 결합을 해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뭐 T세포, B세포, 내추럴 NK세포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좀 안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PD1을 억제하는 게 대표적인 키트루타가 지금 판매 1위죠. 키트루타, 옵디보 이런 것들이고요. PDL1을 얘를 못 만나게 억제를 하는 게 티센트릭, 근데 임핀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 비싸기는 약값 되게 비싸. 1년에 한 5억 듭니다. 5억. 3주에 한 10,000불 드니까요. 1년에 한 34,000불? 네. 34만 불인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한 25%밖에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약값은 드립다 비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런 데서도 보면 더 잘 듣지도 않는데 건강보험 적자는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약을 만드는 키트루다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좀 더 좀 정확하게 잘 듣게 많이 쓰게 할 방법이 없을까? 네, 그래서 PDL1이라는 거는 이 PDL1이 야 있다 없다 암세포에다가 이 세포 암으로 의심되는 세포에다가 야 PDL1이 있어 해주면 그러면 뭐 약을 처방하기가 좋겠죠. 그런 걸 판독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면역. 그 다음에 스코프 아이오는 뭐냐 하면 림프구에 우리가 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보실 거예요. 앞으로 종양 미세 참 아무튼 우리 의사님들이 그 영어를 갖다가 한문으로 그대로 옮겨가지고요. 우리 못 알아듣게 하시는데요. 좀 우리말로 쉽게 좀 하시죠. 종양 미세 환경이 뭐냐면 우리 암세포가 있으면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막을 만듭니다. 이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암세포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막으로 지들도 막을 만들어 가지고 뭐 T세포, B세포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 못하도록 스스로 막을 만드는 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 이 암세포 속으로 면역세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을 통과 못해 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근처에 없는 경우도 있고 요런 거를 또 구별해 준다. 또 하나는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우리 유방암이 허투거든요. 허투라는 이 단백질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유방암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 조사를 합니다. 수치를 빼내는데요. 한 3가지 정도는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했어요. 1가지 정도가 이제 양성 조사를 해가지고 수치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별을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2022년 ASCO 임상조명학회에서 일본의 다이치 센코지 아마 그쪽에 엔허2라는 새로운 또 면역항암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1개가 음성이고 2개는 저발현 양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이거 이제 본격화되면요. 앞으로 여성분들 그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할 겁니다. 전에는 음성으로 분류했던 2가지가 저발현 양성으로 돼버려가지고 제약회사들 좋고 의사들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수치를 또 그걸 뭐랄까 수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분류하고 빼내고 분류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하는데 루니스코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해서 이건 저발현 양성이야
이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의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어쨌거나, 요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에 거 좀 다르죠. 루닛, 인사이트는 네, 이걸 눈으로 대신 해주는 정도니까 괜찮은데, 루닛 스코프, 이거는 그 글로벌 빅파마하고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루닛 스코프는 신약 개발도 단계도 있고, 약을 처방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 루닛 스코프가 매출이 성장하면 이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진다면 회사의 밸류가 달라질 수 있는, 여기 조금 굉장히 루니스코프는 의미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환자들한테는 좀 거시기한데요. 이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복잡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안 들리시더라도 앞으로 제가 몇 번 반복해 드릴 거니까요. 넘어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들리실 겁니다. 근데 단점은 이 회사가 올해 2023년 제시치는 회사가 내놓은 건데 올해도 한 360억 적자가 날 겁니다. 2025년 돼야 흑자가 날 겁니다. 한 해 막 3, 400억이 적자가 나는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코스닥에 공모할 때 365억 확보했거든요. 이건 뭐 1년이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남은 관건은 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적어도 한 2, 3년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바이오 쪽에 바람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과연 이 돈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뭐 예를 들어서 500억 발행했다. 성공했다. 이러면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바이오 쪽은요. 이 회사는 바이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AI를 이용한 바이오 관련이라서 이 돈을 확보하느냐. 이걸 좀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